9명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우리의 이제 슈팅 스탁 1부부터 2부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부 쇼미더스탁 1부보다 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예. 뭐 적풍 전문가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1등 전문가님은 워낙에 잘해주고 계시고 네. 이런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가 앞으로 또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또 다음엔 어떤 기업들의 급등이 나올지 두 귀와 눈을 반짝 세우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자, 2부에서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원전주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 이 청신호가 켜지면서 오늘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전 쪽도 워낙 시장 때문에 같이 많이 좀 밀려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원전 쪽은 워낙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부각이 네. 많이 된 섹터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이 많이 안 받쳐주는 것도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지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트리거가 될 만한 재료나 이슈들도 나와줘야 하는데 오늘 과연 이제 그러한 이슈들과 함께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게 쭉 이어질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자세한 얘기들은 역시 또 전문가님들께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또 원전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많은,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쇼미더스탁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슈팅 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로봇용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로봇 구동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 이후로도 주가가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만큼 계속해서 그 상승 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일장에는 7% 오르며 35,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정부 주도로 태백과 삼척 지역에 있는 대규모 티타늄 광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채굴 가능성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개발 가능한 매장량이 확인이 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 광물의 국산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경동결사, 경동도시가스가 오늘 일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18% 급등을 하면서 24,5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 상승의 힘을 당분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은 공구먼입니다. 한때 무상증자 테마주로 주가 급등한 이후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던 이 종목이 오늘 오랜만에 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 힘을 계속 가져가지는 못하고 24% 급등한 9,21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만 특별한 상승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공시는 없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잠시 후 이 자세한 분석에 대한 분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진파워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전력공사와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원전 관련주들이 약세장을 뚫고 급등을 했는데요. 그중 이 종목은 장중에 17%가량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을 반 정도는 반납을 하면서 오늘 장 8% 오른 13,8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전주들의 전망 또 잠시 후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4가지 기업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싱숭생숭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쭉 랠리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흔들기를 보여주며 횡보세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보면서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두 전문가님들과 알아보기 전에 인사 먼저 해야 되겠죠?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대표님과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이주연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시장이 뭐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시장의 흔들림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시장 좋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네, 이거 근데 내일 시장을 맞추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추측만 조금 해보자면 네, 그래도 그렇죠. 어제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조금 약세인 시장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뭐 선물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이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도 있는 변동성이 아마 지속이 되는 그리고 지금은 딱히 뭐 시황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아마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응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일의 그 시장을 맞춘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뭐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증시 상품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어제까지였나요? 1위이셨는데 바로 이제 2위로 내려오셨어요. 네, 또 은지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 1등 전문가님이 지금 주대장님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무지막지하다. 그리고 또 지금 네.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고 계신 분이 적풍 전문가님이 지금 20%대 상승 종목 수익으로 네네. 지금 3등까지 바짝 추격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목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 싶어서 네. 오늘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은 정보도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또 데모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네. 목표가도 상향해 주셨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상승 랠리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무대를 뒤집은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SBB테크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SBB테크 같은 경우 로봇용 감속기 이제 양산업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질 것 같아요. 자, 이주연 대표님 오늘 이 SBB테크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실제로 이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쪽이다 보니 이게 이 섹터에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인데 네. 상장한 상장한 당일날에 바로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 감속기를 또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사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제 K 로봇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봇 ETF가 곧 상장을 합니다. 출시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해외에는 뭐 로보라던가 아니면 보츠 같은 이런 해외 ETF 기업들은 뭐 30개 이상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출시가 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서비스용 로봇, 뭐 수술용 로봇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대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인간의 좀 인류의 그 노동성을 대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뭐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4분기 로봇 정책을 또 지능 정책을 낼 예정이고요. 이제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2030년도에 무인 공장, 이제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을 도입을 하겠다,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전문 기업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족 로봇을 또 얼마 전에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도 먼저 앞장서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성장을 시키고 있는 산업이니만큼 이제 시장의 참여자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로봇 기업들이 또 최근에 많이 상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장을 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일단은 뭐 로봇 관련주라고만 해가지고 그런 테마로 인식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지금 단순히 이제 뭐 테마성으로 보기보단 미래의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곧 다가올 만한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를 좀 눈여겨보시라는 이런 중점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공구음원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구먼이 사실 왜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 관련된 산업이 이제부터 움직일까? 네,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올랐죠? 이제 공고음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 이제 특징주로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특히 이제 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 뭐 며칠간은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까지 소외를 받았던 종목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련주들이라고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끝까지 소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보복 소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의 매출 상태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마땅한 재료가 시장에 마땅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항공사들도 같이 실적이 잘 나와줬고 이제 회복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국내 이제 항공사들도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정상화가 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도 이제 당대회 전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조금은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의 특징주로 이제 공구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도 공구음원은 어떤 섹터에 해당되나요? 뭐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제 화장품도. 섬유 쪽이라고 보시면 의복 같이 이제 아. 네 이제 공구음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속옷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옷이라는 게 네. 뭐 물론 이제 자택근무하다가 나오니까 이제 옷이 더 많이 팔린다. 네. 뭐 옷을 더 이제 또 외출복 사야 되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네.
뭐 약간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봉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운송이나 물류 이런 게 뚫리면서 한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항공 이런 쪽을 볼 법한데 굳이 섬유 의복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나요? 뭐 이게 더 캐파가 또 큰 산업인지 뭐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항공주를 특징주로 갖고 올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공구어먼을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섬유주를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주들의 이제 매출도 이제 국제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마찬가지로 항공주들은 유가에 가장 크게 이게 와닿는 이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매출 또한 들쑥날쑥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항공주들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큰 위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항공주보다는 이제 섬유주, 특히 이제 공구먼을 한번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정유도 그렇고 뭐 일단 그 WTIU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뭐 3대 유가가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유가라는 게 사실 WTIU 기준으로는 뭐 지금 80불까지도 올랐다가 뭐 70불까지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좀 장기적인 추세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방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네. 뭐 유가를 예측하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주가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고 네.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한항공 빼고서는 이제 다른 항공주들은 실적들이 적자 상태거든요. 아, 많이 이제 좀 네. 돈을 그쵸. 까먹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적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가 네. 더 부각이 되면은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오는 대한항공 또한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항공주는 약간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살아남는 기업이 시장이 회복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고 하면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 기업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보면 과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항공업에서 생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이 뭐 다시 이제 업황이 살아났을 때 엄청난 이 시장 독식을 이용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항공업은 또 그런 측면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주연 대표님 도시가스. 예, 이거 올겨울 이제 또 따뜻하게 덮여줄 기업.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경동 도시가스 이것도 올겨울 네. 많이 이제 추울 거라 예상하셔서 그런 건가요? 네, 그또 추위가 빨리 찾아왔잖아요. 아, 가을도 맞아요. 없이 이제 추위가 찾아왔는데 이거 방송 시작 전에도 일기예보 보니까 뭐 바닷가 쪽이 더 따뜻하던데요? 서울이 더 추워. 이거 바다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입수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좀 겨울이 빨리 찾아왔고 이제 네. 그 수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애기도 합니다.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근데 경동 도시가스를 가져왔던 거는 천연가스 뭐 앞으로 겨울도 오고 있고 뭐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원인 자체는 좀 있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핵심 광물이죠. 티타늄. 티타늄의 이제 조광권을 취득을 했다. 이제 자회사 계열사인 경동이라는 회사가 조광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2015년이죠. 7년 전쯤에 태백에서 삼척 이 강원도 부근에서 티타늄 광맥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정말요? 혹시 아셨나요? 네. 우리나라 그 네. 뭐 원자재 같은 거 잘 안 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광맥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추를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올해부터 하면- 시추하나요? 네, 이번부터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때 그 조광권을 취득한 게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게- 이제 경동 도시가스가 올라갔다. 아, 그거 네. 권리를 취득한 게 경동 도시가스예요? 근데 경동이라는 계열사죠. 경동 네, 계열사가.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사실 경동 도시가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딱 보면은 그냥 도시가스 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천연가스 관련주. 네. 네, 그러면서 뭐 SH 에너지화학이라던가 서울가스 이런 애들이 같이 또 올라가기도 뭐 가스, 하고. 에너지 이런 쪽이.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요즘에 또 이런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 또 어떤 이슈가 나왔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개별 이슈인 좀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내용을 태백산맥인 살펴보는데. 거죠? 아, 네, 태백에서 삼척 부근입니다. 태백에서 삼척. 네. 이 태백의 전기 역시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광물 잘 나지 않는데 원자재가 태백에서 이게 발견됐다니. 지금 살짝 왜 그러시나요? 살짝 눈이 반짝이잖아요. 네. 아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다 석유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석유도. 그 원유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친환경을 좀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네, 다른 거. 어떤 거를 나왔으면 이제 좋겠나요? 뭐 나온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냥 넘어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곧 이제 천연가스 이제 네.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러시아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노르트스트림관이 뭐 사고 때문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뭐 경동 도시가스 주가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급등락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져온 경우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좀 변동성에 주의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겨울이 오고 있죠. 이렇게 에너지 때문에 좀 여러 나라들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현재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곧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난방 트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일러를 트시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 뭐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러면 그때 가면은 다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라던가 도시가스 관련주들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가스 틀잖아요, 난방 틀잖아요 하시는데 저는 이제 또 열이 많고 뜨거운 남자라 그 난방을 그렇게 잘 틀진 않거든요. 아, 네. 여름에 에어컨은 잘 트는데 네. 여름에 그래서 요금이 더 나옵니다. 아, 네. 아, 별로 안 궁금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쩌라는 건가? 약간 이런 표정입니다. 네, 예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어서 경동도시가스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제가 또 이제 그 미드 중에 뭐 왕자의 게임 있죠. 아시네요? 아, 그렇죠. 그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아, 그리고 네. 이제 지난 시즌에 왕자의 게임 프로도 2대1리에서 했고요. 아, 맞습니다. 이제 네. 좀 중의법을 좀 활용을 했는데 바로 알아채셨네요.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우리 증시도 지금 겨울입니다. 빨리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동 도시가스가 좀 뜨겁게 덮여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자, 바로 이어서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일진파워 준비해 주셨는데 일진파워 이것도 오일머니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역시 또 에너지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역시 또 마찬가지 에너지인데 전문가님도 좀 열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전 상당히 열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더 많이 트십니까? 아니면 난방을 더 많이 트십니까? 저도 앵커님처럼 여름에 이제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여름에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네. 특이 케이스. 예, 맞습니다. 집 나갈 때도 에어컨 틀고 가는 타입. 그거는 사고가 아닐까. 아, 그건 좀 너무했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진파워 이것도 이제 에너지 쪽인데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원전도 지금 에너지 대란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스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런 일진파워 원전 쪽도 그렇고 다 이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점점 이 원자재 쪽, 에너지 쪽으로 또 이제 시장 수급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원전을 보시는 거죠? 뭐 이주연 대표님은 지금 경동 도시가스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일진파워를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원전은 정책에 조금 더 영향을 받잖아요. 아, 맞습니다. 날씨 추워도 정책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네. 오늘 제가 이제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과도 연관이 돼 있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라 하면은 네네. 국내 이슈에 국한돼 있는 건데 아. 이제 제가 그 뒤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이슈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가 도전주가 그렇다는 거죠? 상한가 종목도 마찬가지고 일진파워를 특징적으로 갖고 온 이유도 글로벌 같이 이슈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어떤 글로벌 이슈가 있나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모두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새 시장에서는 오일머니 하면은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진파워를 갖고 나왔고 근데 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일진 파워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한 이유가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뭐 줄여서는 이제 한수원이라고 하는데 한수원은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정책적으로도 뭐 이제 정책으로도 엮여 있지만은 또 오일머니 이제 네옴시티에서도 같이 엮여서 강한 상승 흐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진 파워를 특진주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파워까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처음으로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 처음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제 네. 또 금지라는 별명도 얻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또 금지라는 애칭도 붙었잖아요. 네, 빨리 네. 올라가야지.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상한가 가야지. 오늘 앵커님이 상당히 유머가 네.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공개 방송도 네 좋은 정보 줘야지. 맞지. 어떤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이제 처음이고 이제 방송 그 공개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도전 상한가 종목들을 이제 선택하고 초이스한 이유를 이제 조금 그 공개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낱낱이 이제 파헤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시고 바로 그 공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천국의 계단 기법이 네. 이제 데모를 뽑은 기법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데모가 수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도 목표가를 또 상향해 주셨어요. 이따 AS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도대체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뭐길래 이제 이런 데모 같은 기업을 뽑았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혹시 알 수는 있나요? 그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고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헬스장에 가보시면은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는 유산소 이제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근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통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 좀 좋아하셨다고 운동을 좀 했는데 요새는 좀 근래 운동을 못 해가지고 조금 이제 포동포동해진 감이 없잖은데 이제 왜 제가 이 천국의 계단을 했냐면 천국의 계단을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산소를 타면 탈수록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법 또한 끝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합할 것 같다 이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제 기법을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 올라갈 것 같은데도 계속 올라가는 기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기에 제가 데모를 지금 3번째 상향을 하는 상태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목표가를 3번이나 상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상향할 거예요, 혹시? 근데 이제는 조금 욕심이 과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계단 기법이 추세가 안 끝나면은 계속 상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추세가 그런 꺾이지 거예요?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 계속 목표가 상향하실 거예요? 뭐 추세 안 깨지면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데모 역시도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홀딩을 하실 거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매도 기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9시부터 바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인터넷을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슈팅스탁을 입력해 보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우리 또 금지 전문가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천국의 계단 매매 기법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현황 그리고 순위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간간 펼쳐지는 치열한 9명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슈팅스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종목,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어떻게 되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종목 모두 약보합권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 샘표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 샘표와 유전자 가이의 툴젠, 강한 자신감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무림페이퍼와 이렌텍까지 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2차 전지와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에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시죠. 해성TPC와 포스코엠텍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산업, 유니온 매티리얼 모두 이제 매도를 해주셨고요.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오늘 또 가스 관련주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SM, JYP 엔터테인먼트, 버킷 스튜디오까지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들쭉날쭉 수익 났다, 손실 났다 하면서 빨간불, 파란불이 징검다리로 펼쳐져 있습니다. 강한 슈팅 언제부터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셨죠. 타이거일렉 깔끔하게 수익 실현해 주시고 조일알미늄, KBG, 피플바이오 보유하고 계십니다. 알루미늄, 바이오, KBG까지 지금 다양하게 이제 포트를 구성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으로 적봉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원익 PN이 한 종목으로 바로 3등으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역시 한 방이 중요합니다. 적봉 전문가님께서 ITM 반도체 한 방 있는 기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걸 원익 PN에서 한 방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2등 전문가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등 전문가님이셨는데 다시 2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내일 당장 1등을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석경 AT 현재 수익 중이시고 EV 수성과 A-프로 현재 손실 구간에서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주대장 전문가님, 우리 동네 주식대장,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모조리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편입되는 족족 수익입니다. 지금 하락장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주대장님만 보면 지금 상승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지금 주대장 전문가님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릴 종목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AS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현재 1위 붙박이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을 끌어내릴 종목이 과연 존재할지, 그리고 그 기업이 나올지, 오늘 AS 종목들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바로 AS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사실 한 종목만 올라가면 바로 1등 꿰찰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으로 1등 탈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편입한 종목들이 다 이제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방은 안 되나요? 2방도 되고 3방도 되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4방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4방까지 가능한 네. 그런 기업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조일알미늄 먼저 AS를 같이 해보자면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지금 약세장, 상승장, 강세장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세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강세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 알루미늄이 이제 약세장에서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산업이 바로 방산주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 방산 무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수요가 늘어나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 무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이게 쟁여놓는 그런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상승장에서 이제 주도하는 주도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도 섹터죠. 2차 전지가 보통은 강세장을 주도를 하는데 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뒷받침이 돼 있고 그리고 강세장 그리고 약세장 어떤 주식 시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선알미늄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일알미늄 제외한 사마알미늄도 그렇고
최근에 뭐 급등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나와줬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근데 조일알미늄만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일알미늄 무슨 일인가요? 왜 안 가나요, 이 친구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이 좀 꼬였나요? 아니 지금 다른 알미늄 잘 가는데 왜 이 친구만 안 가고 있나요? 네, 이제 조금 부정적이신데 생각을 네.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네. 이제 남선알미늄 그리고 또 삼화알미늄까지 다 갔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조일알미늄이다. 그쵸.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아. 조일알미늄이다라고. 탑승 못 하셨을까봐 네, 그쵸, 미처 이제. 탑승 못한 투자자분들을 다 태우고 떠나겠다라는. 그렇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정말 이제 배려심 깊은 조일알미늄 슈팅 바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KBG라는 기업은 어떨까요? 네,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뭐 100%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중간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좀 중간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중간 소재라는 게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 상한가 갔던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그 배터리 안에 쓰이는 실리콘 중간 소재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한가에 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보고자 하는 게 최근에 KBG가 얼마 전에 이제 추가상 시비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환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전환가액을 8,000원에서 7,800원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이 7,800원이 7,837원인데 이 7,837원이 최저 전환가액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향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 50억 원을 이제 추가 상장을 했는데 시비를 또 발행을 했는데 50억 원이면은 이 기업 시총의 10분의 1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이제 빌려줄 정도로 투자를 할 정도로 이 기업의 가치가 7,800원, 그 최저 수준의 가치가 7,800원이다라고 지금 설정을 해 있는 건데 지금 그 가격이 6,300원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너무나 저렴해져 있고 이 투자처에서도 생각한 가격보다 더 싸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이 KBG 같은 경우에도 조일알미늄이랑 비슷하게 저는 더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또 기회를 주는 그런 또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도 좀 종합을 해보셔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까지 수익률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용어 중에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믿는 뭐 그런 건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나 혼자 이제 먼저 뭐 극락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뭐 해탈하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 네. 그런 거 소승이라고 하고 네. 대승은 다 같이 이제 그런 뭐 월반의 경지로 가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네. 대승불교적 마인드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마인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거를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뭐 천국 하셔가지고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해야 되지 않나. 네, 좀 이름을 좀 제가 뺏어올까 합니다. 이름을 뺏어올까? 그거는 가짜다. 그런 건 천국의 계단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다 같이 이제 차근차근 네. 올라갈 기업들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누구 종목이 더 이제 잘 갈지 기대해 보면서 피플바이오도 궁금합니다. 네, 피플바이오 장중에 좀 잘 갔었는데 막판에 좀 끌어내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6.8%까지 급등을 또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8%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모더나주가 마이너스 7.8% 거의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승장에서 굉장히 주도하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변동성 큰 시장 영향으로 조금 더 크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마이너스 80%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지금 뭐 여기서 매도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조정을 좀 딛고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한정적인 돈으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다 보니 자금이 말라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자체가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또 강한 한 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까지 잘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도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 움직이고 후발주자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KBG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세적, 이 CB 관련해서도 단가가 지금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50억이면은 시총 10분의 1이다. 정말 이제 막대한 금액이 더 비싼 가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찬스로 이제 매집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플바이오. 또 요새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우리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금지 전문가님. 예, 지금 먼저 데모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어요. 네. 목표가 이번에는 얼마까지 상향을 해주셨나요? 목표가는 이번에 이제 12,500원으로 목표가를 12,500원. 네. 한 900원 정도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모를 목표가를 상향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또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데모를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월 25일 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10월 25일 날 이 재건 회의를 보고 이제 데모를 선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첫 종목으로 이 상한가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그때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에 딱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AS를 할 때마다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강한 변동성을 주었지만 차곡차곡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분봉인데 1분봉인데 이제 장 시작하고서 이제 거의 장 막판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장 중에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눈으로. 정말 근데 11분 만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전고점을 탈환하고 이제 11,200원을 또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도 이제 시간 외에서 또 데모를 한번 봤었는데 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어떻게 보면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목표가를 상향했던 12,500원을 또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정말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떨어졌다 싶으면 계속 양음 하면서 우상향하고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이제 들어올리는 아주 이제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전문가님들의 종목 수익률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데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 수익률 1위로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전문가님들 지금 현재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1등을 탈환할 기업 어떤 기업일지 잠시 후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내일 오늘의 추천 기업이 정말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급등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자, LS전선 아시아. LS그룹주가 정말 조용한 기업이거든요. 눈에 잘 안 띄는 기업인데 대기업치고는. 근데 이 기업 어떤 이유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을 거고 네옴시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네옴시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그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수주전에 다시 돌입한 거냐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의 측면에서는 중동 전력 케이블 측면에서는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수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LS전선 아시아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6% 그리고 7%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원인을 보자면은 이제 미국의 풍력 발전소죠. 풍력 이제 해적 케이블 수주를 받았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랑도 엮여 있고 네옴시티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이죠. 스마트 시티를 또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얽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이 우리 어제도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금 어닝 시즌,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 그런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업에 또 진출을 해서 전력 케이블 산업에 진출을 해서 좀 매출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 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으로 늘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내년까지 또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개인 매수세만 몰리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한동안에 LS전선 오늘뿐만이 아니고 거의 이제 9월부터 꾸준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을 빼먹었군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7,7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일단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450원, 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6,7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 LS전선 아시아가 급등 랠리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 8,45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내일의 1등을 탈환할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유신을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주대장님께서도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을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갖고 오셔서 이미 수익을 보셨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유신을 고점을 이제 한 번 더 갱신해줬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또 이따가 바로 방송 끝나고 바로 무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 유신에 대한 설명은 무방에서 바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이제 38,000원 이하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4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주신 38,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44,8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8,000원,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올라가셔서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7시부터 쉼 없이 달려온 슈팅스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쇼미더스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